하기도 싫은 분들은 백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5년간 우리는 외쳐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는 일본이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일본 아베가 하는 얘기는 누구는 위안부다. 주거가 위안부 만들었습니다. 끊고 가서. 할머니들은 피해자들이 25년 가까이 싸워 이룬 성과를 박근혜 정부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었던 것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누가 말할 이 없는 것 같아요. 죽기 생전에, 내 죽기 생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그래서 내가 나서 밑자게도 8월 14일 날 저녁에 온 정말 방송국 사람들을 못해놓고 내가 한마디 말한 거예요. 정말 못하고 보내서 죽고서요. 우리 한국 여성들 정신 차리세요. 내가 못하게 죽고서요. 정말 가슴이 터져요. 일본 가서 보고 일본은 이렇구나. 와 똑같이 일본도 그러다 군순환을 당하고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여성들은 왜 이러냐. 뭐가 뭔지를 모르고 세상. 1997년 김학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5개월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죽인다는 게 무서워서 젊었던 사실 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어. 그랬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고 원통해서 죽겠어. 세상에 말을 못하고 살다니. 내가 이런 말을 해갖고 내가 이런 사람들이 죽을란지도 모른다 하면서도 내가 죽기 전에 말을 한번 했었다. 나 대신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어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1991년 김학순 할머니는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내용을 증언했다. 일본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추악한 전쟁 범죄를 폭로한 것이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달라들고 감대로 달라들 적엔 정말 기가 막혀. 아주 입살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걸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말이야. 나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은 내 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하면. 김학순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후 어렵게 살다가 16살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가 됐다. 아버지는 밤낮 독립군들 땡기면서 따라다니며 밥 해주고 대장 우리 집에 데려다가 밥 해주고 그러다 끌려갔단다. 어려서 들은 소리지만서도 그걸 가만히 깨득을 해보니까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그래서 알게 된 거고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히지. 아버지 힘을 생각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서 세상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집안은 아주 멸종을 만들어 놓으니 나는 나라고 그러다가 따라다니는 걸 세상에 엄마가 그 어린 것을 데리고 다니면 정말로 그만치나 이만치나 키워놓은 게 16살 난 것을 딱 끌어다 갔다 와서 그 군대에다 일본 군대에다 넣어갖고 그렇게 참 강제로 그 모양을 해갖고 사람 이꼴 만들어갖고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면서 정말 남 안 보는 데서 밤낮 눈물로 세상을 살게 하니 정말로 그 부모니가 그 화를 다 어떻게 해야 풀지를 모르겠어. 아주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생각할수록 분하고 나하고 죽었어. 아주 그냥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펄펄 뛰다가내가 죽었어. 그래서 더 이렇게 이래 되는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는가 막 꼭 곤란인데
10살 어린 소녀는 일본군이 운영하던 위안부 수용시설에서 온갖 능욕을 당했다.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할머니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왔다. 젊을 때는 비 나오지도 못했어. 남 부끄러운 생각이. 우선 부끄러운 생각부터. 이제 늙으니까 좀 창피도 이제는 뭐 괜찮아. 좀 해놨으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남 부끄럽다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남 부끄러울 것 아니야? 세상에 남과 같은 세상을 못 살고 일본 군대에 끌려가갖고 위안부 노릇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 오히려 알고 사무부에서라도 다 그것이 해줬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갔다 온 사람 아주 천하게 생각을 하고 누가 상대를 안 하려고 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한낱 숨어서 울기나 했지. 소리 안 내고 눈물만 흘렸지. 말해볼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온 세상. 잘 됐었는데 잠시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영화가 그 노트북이 다시 그 제대로 될 때까지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뒷 구호만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일합의 원천무효 재협상을 실시하라. 실시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중단하라. 중단하라. 일본의 전쟁 범죄 면제 부준 굴욕 합의 폐기하라. 폐기하라. 네. 올 3월 1일 3일 97주년이 됐던 3월 1일에 여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에 반대하고 재협상을 바라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만세 운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전만 한 것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주요 시도 광역 시도 27개 지역에서 똑같이 위안부 한일 합의를 올바르게 해결을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다 합쳐보면은 아마 수만 명의 시민들이 같은 목소리를 같은 시간 내에 아마 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태까지 정부는 이렇다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3월 7일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에 관련한 문제를 깎아내리는 성명이나 내지는 언행을 중단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12월 28일 한일 합의가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아니었고 정부의 입맛대로 그리고 기준대로 합의를 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의 교과서에도 위안부 문제를 정확히 기술을 할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일본 정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와 같은 유엔의 권고에 뭐라고 했을지 아는 분 다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것은 제대로 된 합의였고 그리고 유엔의 권고를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더욱 원통한 것은 일본 정부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정부인 거죠. 우리나라 정부도 한일 합의가 피해자들과 내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자들이나 요런 분들한테 전혀 없는 아쉬움이 없는 제대로 된 합의라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역사 교과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삭제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가해국이야 범죄를 가리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은 어떻게 이 피해자인 우리 피해국인 우리나라의 교과서조차도 역사적인 진실들이 묻혀질 수 있는지 정말 아쉬운 게 아니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관련해서 먼저 발언을 영상은 좀 이따 좀 되면은 보기로 하고요.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나비 대전행동 그 이영복 대표님 모시고 발언 들어볼게요. 기온은 뭐 아주 심하게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체감온도 확 떨어졌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일기당천이라 수천의 군중을 모시고 아까 그 김학순 할머니 이렇게 증언 이렇게 하신 거 보면서 아마 그 호흡곤란까지 겪으실 정도로 화병을 역로를 못하고 그래서 좀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물론 뭐 워낙에 많은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지병을 앓으셨고 그래서 힘드셨겠지만 어쨌든 좀 최초의 증언자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나서서 많은 또 활동들 하시다 보니까 더욱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화도 많이 나시고 어쨌든 사실 저는 이제 할머니들 뵐 때마다 맨 먼저 좀 죄스러운 마음이 항상 듭니다. 과거사 우리의 어떤 그 지난 뿌리에 대해서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좀 돌아왔어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벌써 90이 다 되도록 무관심하다가 최근에서야 관심을 갖게 돼서 너무 죄스럽고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친일파들이 다시 득세를 하고 그들의 정권이 뭐 반세기 이상 계속 되어오는 바람에 할머니들께서도 해방 후에 91년 8월 14일에 최초로 증언했으니까 무려 46년 만에 증언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1965년도 한일협정을 통해서 마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처럼 아마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했듯이 그때는 더더욱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 반대투쟁도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늘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뭐 국무장관이 오고 또 심지어 미국 법무부 장관이나 뭐 아니면 뭐 미국 대통령이 올 때 뭐 하여간 심지어 뭐 미국 대사뿐만 아니라 뭐 국무부 차관이나 뭐 차관보 이런 식으로 해서 숱하게 직접적 방문하고 미국으로 부르고 이렇게 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면서 이런 사태들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합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외교적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좀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또 내모레 또 다음 달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과정에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뭐 정의당이나 노동당 등의 후보들도 나오지만 또 무소속으로 우리 또 민중진영에서도 또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후보들과 함께 총선을 통해서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폭로하고 어쨌든 새누리당은 전체적으로 이 합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어찌 보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행 법상으로 보면 반국가단체고, 테러방지법으로 보면 나중에 분명히 이 테러 단체로 처벌받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지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지들이 걸려 들어가고 언젠가는 이놈들을 반드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그리고 테러단체로 온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 우리 할머니들의 아직 이제 44분인가요?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넋을 정말 위로하고 신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범들을 처벌하고 응징하는 그런 일을 꼭 이루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묻다 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뉴스타파에서 나온 영상이고, 김학순 할머님의 마지막 증언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중대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가 저지른 대표적인 전쟁 범죄다. 예, 전시 동로의 국제 범죄에 대한 처리를 양국 정부가 15개는 줄 테니까 모든 것 다 끝내자, 이런 식의 합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제법에서 전시 성노예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 범죄를 처리하는 방법론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주겠다는 10억엔의 성격도 배상금이 아니라 지원금 명목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민간기금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돈 몇 푼씩 주어갖고서 그 일을 이제 무마하게 만들려고 이제 나라에서 우리는 사죄를 하고 이제 배상을 해라 이렇게 돼갖고 있고, 그렇게 사죄는 거기서 할 수 없다는 징조로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정당한 배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얼마만큼 위로금으로 모금해갖고 일본에서 뭐 여성단체들이 뭐 모금을 해갖고 뭐 2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일본 돈으로 2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위로금을 준다. 우습게 그런 소리 하는 거 우리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건 천만에다 말이야. 위로금이라니 우리가 왜 위로금을 받아야 뭐 했다고 위로금을 천만에 그럴 수는 없다. 정정당당하게 사죄하고 배상해라. 일본 정부가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 혹은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데는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당시에도 그런 민간기금이 조성되는 과정, 민간기금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도 일본 정부도 관여한 것이죠. 비록 돈은 정부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더 문제는 중대한 접근은 이 돈이 배상금이냐는 것이죠. 일본 정부가 아무리 돈을 설령 10억엔이 아니라 100억엔을 쓴들 그 돈의 성격이 배상금으로 들어올 경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가 세운 어떤 재단이 있고 그 재단에 사업비를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상이 아닌 점에서 종래의 일본의 민간기금과 본질은 완전히 동일한 거죠. 합의문의 법적 효력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양국 정부가 공식 서명한 합의문서를 만들지 않았다. 이는 비공식적 합의 체결 형태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받지 않겠다는 양국 정부의 꼼수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중요한 약속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양국이 문서에 의해서 조약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정부의 외교관들이 이와 같이 어설픈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짐작하건대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조약으로 제대로 된 합의를 했을 때에는 국내에서 우리 헌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준 절차에 따라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헌법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있는 이번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장 일본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는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 性奴隷というような言葉は、事実に反するものであり、使用すべきではないというのが日本の考え方です。 위안부가 직업적인 창부라는 망언까지 나왔다. 軍や関係によるいわゆる強制連行を直接示すような記述は見当たらなかったという立場を何ら変更はありません。 나 일본 사람 인간 아니라고 봐. 그것이 사람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 엄연히 여러 나라를 그렇게 댕기면서 짓밟아 놓고 진리겨 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고 지침이 딱 대고 앉았어. 현재 지금 뭐 일본 총리니 무슨 뭐 하지 못하니 뭐니 참말로 나빠. 아주 나쁘면 보통 그동안에 나오던 총리보다 더 나빠요. 몇 사람을 거쳤어 내가 지금. 한국 정부는 심지어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문제도 적절히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申し上げた通り適切に移設されるものと私は認識をしております。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청년 학생들이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겠다며 농성을 시작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의 아픔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돈을 모아 세운 것이다.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이전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대체 누구를 위해 이 같은 합의를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남을 미워한다는 이유가 그런 것인 줄 알고 알아서 그런 거에 남을 미워한다는 것이 찾아올 수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잡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김학순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이번 합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돌아가시기 5달 전 김학순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어째서든 나 수치는 둘째 문제예요. 억울한 생각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 전 세계에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 세상에 일본에서 전쟁을 한다고 해갖고 자기네는 전쟁이 아니고 무슨 아시아 여러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뭐 독립을 시켜서 했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답지 않은 소리 말이지. 그게 말이 닿는 소리요. 일본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 당한 나라가 한두 나라요.
아시아의 이 여러 나라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그렇다면은 자기네가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이렇다 한마 사죄 한마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야. 언제 인간이라면 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일본에 저희는 촌왕이라 하지만 나는 일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일본 왕이니까 일왕이라고 하지. 일왕한 데서 그때의 일은 자기네가 잘못됐다. 전쟁 시간 건 잘못됐다 말이야. 그건 반드시 사죄해야 생각해.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 일본에 다른 사람도 다 필요 없어. 일본에 일왕이 사죄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지 않아. 범죄 사실을 상세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후 법에 따라 배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당시 김학순 할머니는 병마와 힘겹게 싸우면서도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원래 수저리 차가. 어쨌든 내가 어쨌든 끝나기 전에 내가 안 죽는다 지금. 안 죽는다. 110살까지도 살란다. 20살까지도 살란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악을 쓰고 있지 않아 그냥. 내 집중 내 눈으로 내 귀를 들어야 되겠다고. 아유. 일본의 사죄를 받고 말겠다던 할머니는 끝내 소원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18년. 이번 합의는 할머니의 바람과는 달랐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법적인 책임도 그에 대한 배상도 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 교육도 약속받지 못했다. 17년도면은 제가 태어났을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 18년 거의 20년 다 됐는데 그 기간 동안 해결을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정부가 내놓은 해결이라는 게 이런 거라서 더 안타깝고 죄송하고 할머니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의 소원은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는 게 정말 일본군에게 끌려가기 그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달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군이 아니었다면 그냥 보통 여자의 삶으로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강제적인 그런 전쟁 범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거잖아요. 이 땅에 완전히 전쟁이 없어지는 거? 그것도 소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의 날씨. 청년들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싸우겠다며 거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방한 텐트조차 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차가운 길바닥, 살인적인 추위 속에 청년들은 20일째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밤새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강추위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길거리에서 밤을 새운 청년들은 무사한지 걱정이 된다. 얼어붙은 비닐을 걷고 청년들이 하나둘 깨어난다. 머리카락이며 침낭까지 얼음이 내달렸다. 밤새 좀 자긴 잤어요? 네, 시민이 갖다 주신 건데 안에가 다 얼었어요. 밤 지났더니. 보온병까지 얼어붙은 강추위 속에 잠을 제대로 잤을 리 없다. 갈수록 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청년들은 소녀상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다.
작년에 할머니들 되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빈소 찾아뵐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시는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지키는 이유가 정말로 사람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 이 소녀상을 없애버릴지 모르겠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꼭 지켜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막 이렇게 하루쯤은 그냥 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막 할머니들은 막 24년, 25년 동안 계속해서 싸워오셨잖아요. 그런 것만큼 저희도 좀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내서 저희도 막 할 수 있는 일은 좀 최대한 많이 동참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경찰은 소녀상 앞 노숙농성이 미신고 집회라면서 청년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날 청년들이 종로경찰서에 출두했다. 지금 경찰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탄압하는 데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잣대로 한다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쳐도 불법이고 문화재에서 노래를 불러도 불법이고, 박근혜 대통령 귀하께서도 꼭 저희의 귀하에 대한 돈과 역사를 거래한 죄, 국민을 배신한 죄, 잘된 합의라 거짓말한 죄, 대학생의 방한용품을 빼앗은 죄, 소녀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죄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할 일이 있으니 2016년 1월 23일 2시까지 소녀상 앞으로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가 저지른 파렴치한 전쟁 범죄에는 두루뭉술하게 면죄부성 합의를 해준 정부가 거기에 항의하는 청년들에게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그런데 세상에 고주 일본이라면은 무엇이고 쩔쩔매 왜 뭔 일들 그러는가? 왜 걔들한테는 그렇게 공격을 못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 그것이 제일 속상이야. 일본 애들하고 합치면 일본은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 죽겠어. 아주.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 영상 좀 너무 슬프죠. 가슴 아프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원했었던, 20년 전부터 원했던 그 마지막 소원을 지금까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아무리 망언을 떠들어대도 강제성 그리고 그 범죄를 부인하는 말을 국제사회에서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자발적으로 왔던,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왔던 그런 여자들이라고 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영상에서도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농성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지난달에 인사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말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오늘 여기 수요문화제를 또 찾아주셨어요. 해서 우리 함께 같이 충남대학교에서 온 대학생 친구들 나와서 함께 인사해주세요. 네, 박수로 우리 대학생들을 힘차게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평안합의 충남대 이번에 지부장을 맡은 충남대학교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20년 좀 넘었죠. 할머니들이 이렇게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한 지가. 그리고 저렇게 무슨 합의라는 이름으로 얼토당토하는 걸 한국 정부랑 일본 정부가 내놓은 지도 3개월쯤 지났고요. 미온적인 태도 같지도 않고 이게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누구의 정부인지도 모를 것 같은 이런 정부의 태도에 너무 많이 화가 나고, 평안합의 친구들도 앞으로 계속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게 된 신입생 이승재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딱 수능이 끝나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다가 합의 어떤 내용들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솔직히 억울하고 우리 피해자이신 할머니분들한테도 너무 일본이 말도 안 되는 합의를 내놓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문제를 바꾸고 싶다, 합의 이번에는 합의 내용만이라도 바꾸고 싶다 해서 하셨던 누님이 하시는 평안합의 서포터를 같이 신청해서 저도 이번에 시작하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 귀향도 내가 행동하시는 데서 페이스북에 올라왔길래 같이 가서 봤고, 앞으로도 자주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확실히 1학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순수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또 이 문제들이 바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분, 시민분만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앞에 계신 분인데, 오늘 두 번째 수요문화제에 두 번째 참석하셨다고 하셨죠? 네, 나와서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 진자면서 있고요. 이런데 자주 참석을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근데 대전에서 이런 거 하는 거를 제가 잘 몰랐어요. 이제 SNS 상이나 이런 데도 잘 안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간 데가 이제 서울 쪽을 많이 갔어요. 그쪽에는 항상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쪽으로 항상 갔는데,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49이거든요. 이제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학생들이 추운 데 와가지고 고생도 안 하실 거고, 우리 자체들도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 저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고는 있는데 힘이 너무 미약해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좀 호응을 해주고 그러면 너무 고맙겠는데, 다들 내일 아니라고 전부 다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참여하는 거에 의의를 두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수요문화제 때도 많이 뵙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마지막 발언입니다. 마지막 발언은 지금
다시 한반도에 그 일본의 자위대가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건 작년부터 그 길이 열렸던 건 아시죠? 그것들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6.15 공동위 대전본부에 계시는 박희인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 관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분 많은 진짜 실천하고 싶은데 이런 정보나 기회들이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랑 연락처를 좀 나누시길 바라고요. 3월 2일부터 지금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정말 무슨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 이번 주말만 해도 포항에는 그 쌍용 훈련 한미 해병대 그 훈련이 상륙 작전들이 진행된다라고 하고 14일에는 지금 안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상륙 작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 항공모함이 지금 부산항에 입항할 계획에 있고 실제 지금 위안부 문제가 전쟁 범죄잖아요. 이런 지금 전쟁 연습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또 이게 전쟁으로 이어질지 또 일촉즉발의 어떤 전쟁 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자위대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원군 형태로 참여를 했었고 물론 공개까지는 못했지만 올해도 주일 미군기지에 있는 일본군들이 지원군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 올해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일본의 안보 법안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으로 확대가 되면서 평화헌법 구조를 수정하고자 하는 게 일본 아베 정부의 지금 의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진출을 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에서는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대전역 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매일 반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완충지대 개성공단 폐쇄한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만 지금 이 한반도 전역을 또다시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전쟁 연습 중단하고 대화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평화협상 체결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까지 대전역에서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롭게 공지해서 더 많은 시민들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추우니까 좀 일어나도록 할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광고 하나는 다음 달에는 그 수요문화제가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대답 좀 크게 다시 한번. 4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그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그 국민이 직접 뽑는 날인데요. 그날 꼭 투표 하시고 4월 13일 저녁 7시 때 평화의 소년성에서 네, 그 10차 수요문화제를 진행을 할 텐데 그때는 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는 때예요. 해서 그 원불교 대전 교구에서 돌아가신 그 위안부 할머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세월호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넋을 달래는 그런 행사와 그리고 공연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많이 그 투표하시고 꼭 투표하시고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호 외치면서 9차 수요문화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전쟁범죄 면제부준 굴욕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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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범죄 사죄 없는 한일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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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합의 원천무효 재협상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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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그 먼곳까지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달 10차 수요문화제 4월 13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
있습니다.